엄마는 이 딸에게 있어서 거의 조폭 수준의 엄마라는 거를 엄마는 죽어도 인정을 못해요. 그런데 딸의 마음속에 엄마는 조폭이에요. 조폭. 너 결혼은 네 결혼이니 엄마 결혼이니 이 질문으로 벌써 저는 상담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오은영 씨는 뭐라고 상담하는지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네요. 오은영 씨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왜 이분이 본인이 상담한다고 그럴까? 그냥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과 약을 처방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상담이라는 걸 이렇게 써먹을까? 실제로 지금 오은영 씨가 하는 상담은 이 내담자가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못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지금 술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엄마의 노예, 더욱더 빠져드는 수렁, 고통과 아픔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상담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은영의 화해와 진짜 상담. 엄마가 결혼을 반대해서 우울해요. 오은영 씨의 상담에 대해서는 간혹 이 황심서에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또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나 봐요. 오은영의 화해라는 것은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오은영 정신과 전문의의 지면 상담인데, 그런데 제가 이전에 그 사연을 가지고 오은영 씨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왜 이분이 본인이 상담한다고 그럴까? 그냥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과 약을 처방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상담이라는 걸 이렇게 써먹을까? 또 이분이 심리 상담이라는 말은 안 썼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담은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상담이고 부동산 상담하고 주식 투자 상담하는 것처럼 상담인가 아니면 정신 상담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왜 네가 잘 나가는 오은영 너 질투하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또 비난하는 댓글을 어떤 분이 달아셨길래 그렇구나, 내가 혹시 오은영 씨를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저 스스로 반성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진짜 상담을 해달라고 사연을 보냈네요. 그리고 그 사연은 엄마가 결혼을 반대해서 우울하대요. 엄마가 결혼을 반대해서 우울하면 네 고민은 우울한 게 고민이니 네가 결혼을 못하는 게 고민이니 너 결혼은 네 결혼이니 엄마 결혼이니 이 질문으로 벌써 저는 상담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오은영 씨는 뭐라고 상담하는지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네요. 저는 제목만 보고 이 질문을 딱 이렇게 하겠어요. 이 사연 뭔지 보지도 않고 이 결혼은 당신 결혼이에요? 엄마 결혼이에요? 저 결혼인데요. 그러면 엄마가 결혼을 반대해서 우울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 결혼을 자기 결혼이라고 못해서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저 결혼인데 저 결혼을 저 결혼이라고 하지 못해서 제가 우울하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결혼을 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우울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럼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사님, 그게 무슨 상담이에요? 상담은 내담자한테 내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해줘야지. 지금 박사님 내담자 아픔을 위로나 공감 안 해줬잖아요. 내담자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만 줬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는 상담이네요. 그럼 오은영 씨의 상담은 대체 어떤 걸까요? 한번 볼까요? 한국일보의 오은영의 화해해놓고 이 당장 헤어져 엄마의 협박 결혼 반대의 우울증이다. 엄마의 결혼 반대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 걸렸어요 라는 사연에 대해서 오은영 씨는 상담을 했군요. 사연자는 엄마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해서 우울하고 자책하게 된다고 사연을 적었는데요.
그렇군요. 사연 보내주신 분의 예민한 성향과 엄마와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거나 엄마가 못 이긴 척 허락할 수도 있다는 단서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더라고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 오은영 씨의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오은영 쌤은 엄마를 가르쳐 딸을 가스라이팅으로 교묘하게 학대하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분이 좀 예민한데 자기 마음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 아닐까. 그리고 딸도 좀 감정을 공감받는 게 중요한 분 아닐까 정도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상당히 수준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은영 선생님은 엄마와 딸의 갈등에 있어서 엄마를 가해자, 딸은 피해자, 이 구도로 가지고 이 상담이라는 형태로 이 한국일보에 기사를 적었는데, 이분은 오은영 선생은 가해자 피해자의 구도로 가스라이팅 또 거기에 따른 피해자 이런 뻔한 구도로 상담을 했는데, 그거는 오은영 선생이 엄마의 성향, 엄마의 마음, 또 딸의 성향, 딸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상담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으로 지금 이 사연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등등 가스라이팅에 관한 책들도 읽어봤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고 자기를 스스로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 끌리지 않더라고요. 이 사연 보내신 분 상당히 수준이 거의 저 수준이네요. 그런데 WPI 심리 상담 공부도 해보고 박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각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묘안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은 WPI 심리 상담의 진정한 마음을 읽어주는 상담과 이 마치 상담 코스프레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억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상담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해결되기 결국 힘드니까 네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네가 정신병에 걸린 거야. 우울증이야. 그래서 약 먹어. 이런 놀라운 논리로 가지고 상담이라고 하면서 약 중독자로 만드는 정신병 치료해 주시는 분의 구도하고 상당히 구분을 해주는 놀라운 사연이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사연이네요. 이대로라면 사연자분은 자신을 피해자로만 인식하며 여전히 행동은 주저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할 것 같아요. 다시 상담해 주세요, 박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떠넘기네요. 대체 오은영 씨는 어떻게 상담을 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이거 뭐 쓰레기 던지듯이 던지는 이런 상담을 요청을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낸 사연은 오은영 씨한테 보낸 이 내담자의 사연이고 또 이 오은영 씨가 또 거기에 상담한 사연인데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면서 내용이나 파악해 봅시다. 저는 사귄 지 10년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남자친구와 만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부모님이 교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소개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엄마는 남자친구와 당장 헤어지라고 했어요. 이유를 묻자 키가 작고 학생이고 그냥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몹시 화를 내며 식탁을 썰어버렸어요. 이후에는 반대는 더 심해졌어요. 저희 일상을 늘 의심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데리고 오는 동 제 일상을 통제하고 간섭했어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따로 만나서 저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이런 사연하고 너무 비슷한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을 제가 엄마 대처법, 남자친구 유지법, 또 남자친구 격퇴법, 남자친구 내 애완견 만들기, 당신이 원하는 남자친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까? 이런 심리 분석, 그분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분이 가장 원하는, 그분의 욕망이 충족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결혼에 꼴이 나신 분도 있고, 결국 지내고 보니까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그때 제가 박사님의 상담에 따라서 어머님 말씀을 따른 것이 저 인생에서 신의 한 수였어요. 뭐 이런 이야기. 결과는 다 달라요. 사연은 똑같지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헤어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니 말대꾸를 한다며 화를 내시고 이놈은 더 안 되겠다며 오히려 남자친구 탓을 했습니다. 부모님 반대에 몰래 데이트를 할 때도 늘 마음이 초조했고 악몽도 반대해서 꿀 정도로 괴로워서 남자친구와 결국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몇 년이 지나도 남자친구를 잊기 힘들었습니다. 몇 년간 부모님 몰래 다시 만났습니다. 결혼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부모님께 용기 내어 교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분 죽으려고 작정했네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살에 더욱더 분노하셨고 엄마의 통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군요. 엄마의 반대로 저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아이고, 지가 힘든데 그거를 뭔지도 모르니까 우울증 해가지고 환자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네요. 엄마에게 힘들다고 하자 너만 힘드냐? 나도 너 때문에 우울하다. 너 같은 딸 없는 게 낫다. 내가 딸 하나 낳아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등의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얻기를 바라는 딸, 저 빨리 이 세상을 떠날게요 라고 자살 충동으로 행동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사람은 우울증에 시달려다가 자살에 됐어요. 이런 식의 통계 자료에 기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분들은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남자친구에게도 내 딸과 안 헤어지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죽어야 끝이 나지 라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내 인생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면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는 거냐며 마음대로 하라고 등을 돌리고 제가 바보같이 행동하고 중간 역할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제 탓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허락을 했다가 엄마의 반대가 심하자 먼저 엄마 마음을 돌리고 설득하라며 도와주지 않으세요. 최근 한 달간 엄마를 설득해보려고 집에 일찍 와서 대화를 시도하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혼 얘기만 꺼내면 하부터 낼까 지레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집에서 엄마 눈치를 살피며 컸어요. 주말 부부였던 부모님은 자주 싸웠고 엄마가 물건을 던지다가 아빠가 다쳐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엄마 성질 지랄 같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 성질을 거스리고 살기를 기대한다. 쉽지 않죠. 네, 그냥 엄마 말 듣는 게 최고로 좋은데, 네, 어릴 때 엄마에게 장난을 치다 엄마가 내 친구냐? 오늘부터 엄마라고 하고 존댓말 써라고 호되게 구중을 듣고 나선 엄마와 거리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화를 내며 애출하는 저희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같이 뛰어내리자고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와 집에 있어도 제 방에 주로 혼자 있었어요. 엄마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딸이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하냐? 다른 집 딸들은 엄마와 이야기도 잘한다는데 내가 엄마를 엄마로 대하거나 하냐라면 제게 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 딸에게 있어서 거의 조폭 수준의 엄마라는 거를 엄마는 죽어도 인정을 못해요. 그런데 딸의 마음속에 엄마는 조폭이에요. 조폭. 네, 계속되는 반대도 남자친구와 저는 부딪혀 보기로 했고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폭한테 설득을 하고 조폭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조폭의 기둥서방으로 사시는 이 템프로 아가씨들. 어쨌든 하지만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제 맞선살이를 추선하면서 만나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나오면 결혼하겠다며 노력을 안 한다고 하고 인사하기로 했다며 필요 없다고 화를 내서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거는 그 조폭한테 기둥서방으로 잡혀있는 템플 아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 상태고 그 관계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조폭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해도 그러다가 저를 와서 또 해코지수 하면 어떡하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고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로 수십 수백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세요.
그럼 맞죠 박사님? 그거밖에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요 미아리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성수정 아줌마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길이 없대요. 그게 저 팔자래요. 제가 죽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돌아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 휘두르는 사람한테 그냥 길 잘 들린 뭐처럼 쫓아가야 되는 그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바라느냐, 네 욕망이 뭐냐. 이 사람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게 욕망이죠. 그러면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엄마랑 헤어지는 거. 그렇죠. 나에게 엄마는 없다라는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와 남자친구를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템프로 조폭이 그걸 기둥수방으로 두고 있는 템프로 아가씨가 그 조폭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조폭을 감옥에 보내야 되죠. 조폭을 감옥에 왜 못 보낼까요? 보복당할까? 그렇죠. 감옥에 갔다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경찰한테 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폭이 끊임없이 네가 나를 신고하면 내가 나한테 더 그거 하겠다. 근데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 신고해. 내가 너를 일단 성폭행, 성추행으로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접근 뭐 어쨌건 지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것이 얘가 나중에 내한테 다시 보복할 거라는 그 두려움, 본인 스스로 만드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인 상담을 내가 할 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만드는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잃는 진짜 상담의 핵심이라는 것을. 근데 저는 그 엄마가 딸을 가스라이팅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게 더 마음을 잃어버리고 넌 피해자니까 지금 이런 거 이게 더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더 그 상황에서 못 빠져나오게 가해자, 이렇게 피해자 이 구도로 해서 상담하는 척 해주는 게 딸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오은영 씨가 하는 상담은 이 내담자가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못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지금 술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질문 잘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은. 정신과 의사가 지금 상담이라고 해주는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잃고 엄마의 마음을 잃고 또는 엄마 마음 안 읽어줘요. 자기만 문제를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자기 문제를 파악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진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욱더 엄마의 노예, 도피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도피처가 아니라 더욱더 빠져드는 수렁, 고통과 아픔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상담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냐. 그리고 이 지금 정신과 의사의 상담이라고 하는 코스프레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네 정신병이든 또는 병에 있으니까 의사인 전문가인 내가 얼마나 전문가적인 이 지식과 능력을 발휘해서 너 아픈 거를 좀 들어줄게. 네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의 능력을 알리고 이 홍보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상담 사연이 지금 오은영 씨의 화해 상담의 아주 전형적인 포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아프고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전문가 분이 저렇게 멋진 말씀을 하니까 뭐 공감이 되니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일을 키웠다는 자책감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저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자책감이 더 심해질 뿐. 나는 단지 너 병 아픔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 네 병을 완전히 네 병을 생긴 게 항상 내 탓이 아니잖아. 그리고 네가 병 때문에 죽는 거는 네 운명이지. 내가 신도 아닌데 어쩌라고. 이게 이제 의사들이 또 마지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전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고 단순히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러다가 발작적으로 자해 행동을 하다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이 자책하고 자학하다가 발작적으로 자해를 하게 되면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과 병원에 또는 정신병동에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다시 항우울제 처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발작 행동이 잦아드는 듯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먹게 되면 자살 충동과 자살적 사고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상황에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책과 자학과 자해와 자살의 사자, 이 사자를 살자로 바꿔야 되는 이 과제가 황심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연을 제가 방송으로도 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상담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WPI 워크숍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숍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